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옥탑방의 문제아들, 그동안 의미 있는 방송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번 주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정말 삶의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방송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찬원 씨 또한 이번 주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고 흐물흐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름 아닌 금주의 출연자 전한길이라는 이 역사 일타 강사, 한국사 일타 강사가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 씨는 공부나 학문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면 나릅니다. 이번에도 수능 만점이 몇 점이냐고 서로 설왕설래하는 동안에 딱 정리를 하죠. 김숙 씨 때에는 200점 만점, 그러다 이찬원 씨가 400점 만점 되고 요새는 한국사가 추가가 돼서 450점 만점이다. 수능 시험이 딱 일람표를 정리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사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 주 게스트, 단독 게스트입니다. 스토리를 어마어마하게 인생 스토리를 장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인이 아니지만 단독 게스트가 출연을 했습니다. 전한길.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되고 또 입시생도 없고 또 뭐 공시생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한길. 하지만 이 사람은 노량진에서 컵밥이 제일 유명하다면 노량진에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전한길 씨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사 공시생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한길 씨의 강의는 단연 1위인 것 같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욕쟁이 강사입니다. 욕쟁이 강사인데 이찬원 씨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동생이 지금 공시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들이라도 요새는 대면대면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생하고도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하니까 지금 동생이 어떤 공부를 누구한테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전한길은 유명하지만 이찬원 씨가 줄줄줄 이제 소개를 나섭니다. 유명하지만 예능 출연을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예능에 나가서 그렇게 얼굴을 팔 필요가 없을 만큼 공시생들이나 입시생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굴을 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은 역시 어머니, 이분 대구분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워낙 이찬원 씨의 열렬한 팬이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나 죽기 전에 이찬원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좀 제발 좀 나가서 출연해달라. 근데 이분 무명의 그냥 입시 일타 강사일 뿐인데 2회에 걸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품고 있으면은 무명인이 2주에 걸쳐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찬원 씨도 너무너무 반가운 듯이 이 전한길 씨가 얘기를 할 때마다 입을 벌리고 아니면은 심사숙고하게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 찬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또 대변해서 전한길 씨가 직접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공무원 교재 판매 1위, 강의 1위, 인기순위 1위라는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역사 문제, 수능 역사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그냥 돌직구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변별력이 있고 난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죽도 밥도 아닌 문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무슨 문제를 이따위로 내냐라고 뭐 언론에 대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강의를 하면서 한 그 출제위원들을 시원하게 들이박은 것이 화제가 되면서 9시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까지 또 국회까지 이 9시 뉴스로 인해서 이분의 말 한마디, 무슨 문제를 이따위로 내냐, 응? 도대체 역사 강사도 알 수 없는, 한국사 강사도 알 수 없는 이따위 문제를 어디서 구석해서 꺼내가지고 이걸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내느냐 하고 출제위원을 쥐어박은 것이 화제가 돼서 이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전한길 이 강사 입장에서는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소신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것이 화제가 되면서 뉴스에 등장을 했고 이 뉴스가 국회 인사혁신처까지 가면서 결국 인사혁신처의 사과 보도자료까지 끄집어낸 그때부터 유명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찬원 씨가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대신 본인이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분을 훌륭한 업적이 큰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이죠. 이분이 얘기한 중에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이찬원 씨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찬원 씨는 사실 그만큼 재직에 가난하지 않고 부부 사이 부모님이 알콩달콩 다박한 가정에서 지금까지 별 큰 문제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가 이렇게 반듯한 것은 축복이죠. 고난 없이도 반듯하고 본인을 쥐어짜서 코너로 몰아서 본인을 닭달질하는 이찬원 씨는 보면서 제가 부처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겨울에 석가모니, 추운지 모르고 여름에 더운지 모른 그런 별장을 가지고 있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 이건 아니잖아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인간들의 고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수행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찬원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찬원 씨를 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서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본인이 홀로서기를 한 모습을 보면서 이찬원 씨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2번 문제, 또 의미 있는 문제, 고물가 한파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행식당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되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정말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곧잘 이 옥탑방 문제하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여러 번 문제로 출제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찬원 씨 이번 주에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본인 적성에 맞는 그런 시간이 돼서 흐물흐물하게 노골노골하게 녹아난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 옥탑방의 문제아들 시작화
끝에 이찬원 씨가 홍보를 하고 있는 슈가버블 CF 영상이 계속 뜨는군요. 아마 회사에서 슈가버블 회사에서 여기에 아마 광고를 걸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찬원 씨 이번 주에 날랐습니다.